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있는 책 100선 중 66번째 책, 사회학 부문 6번째 책,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에 출간한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베버리지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베버리지 리포트는 원래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라는 제목으로 1942년 11월에 영국의 케인즈학파, 사회 자유주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발행된 영국 정부의 보고서로 영국의 요람에서 무당까지라는 복지국가 설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베버리지가 초안했고 수학자인 그의 아내 제닛 필립이 조사하고 홍보했습니다. 베버리지는 영국 재건의 길에 큰 걸림돌이 되는 5대 장애 요인인 빈곤, 질병, 무지, 불결,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행된 이 보고서는 모든 사람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에게 압도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 보고서는 국민보험 확대와 국민건강보험 창설을 포함한 복지 국가로 알려진 전후 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윌리엄 베버리지는 진보적 사회개혁자이자 우생학자였으며 영국의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5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베버리지는 실업보험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새로 만들어진 노동거래소의 이사로 무역위원회에서 근무했고 나중에는 식량부인 상임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1919년부터 1937년까지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학장을 지냈고 1937년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킹스 칼리지 학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베버리지는 실업과 사회보장에 관한 광범위하게 출판했으며 그의 가장 주목할 저서로는 1909년의 실업 산업의 문제, 1936년 사회주의화의 계획, 1944년 자유사회에서의 완전 고용, 1943년 안보의 기둥, 1953년 권력과 영향력, 1959년에 자유학습의 방어가 있습니다. 그는 1944년 보윅 어폰 투비트 보궐선거에서 자의당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45년 총선에서 패배한 후 그는 상원의원으로 귀족으로 승격되어 자유당 귀족원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윌리엄 베버리지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 남작은 인도 공무원이자 지방판사인 헨리 베버리지와 학자 애넷 에크로이드의 장남으로 1879년 3월 5일 현재는 방글라데시인 인도 랑푸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버리지의 어머니는 스타워 브리지 유니테리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엘리자베스 멀슨과 함께 1864년 런던 퀸스케어에 여성제국학교인 워킹 워먼스 칼리지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1873년 인도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열기 위해서 인도 캘커타로 갔던 그 캘커타에서 헨리 베버리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헨리 베버리지는 초기 인본주의자이자 실증주의 활동가였으며 프랑스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의 열렬한 제자였습니다. 인류의 세속적 종교에 대한 콩트의 아이디어는 가정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으며 베버리지의 사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베버리지는 유물론적 불가이론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베버리지는 서리주 고달밍 시장 마을 근처의 명문 공립학교인 차서하우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후 옥스퍼드 대학교의
베일리얼 칼리지에서 수학과 고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모교의 법학 강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사회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모닝포스트 신문에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실업의 원인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03년 런던의 정착촌인 토인비 홀에서 부관장으로 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체 웹과 함께 일했으며 그들의 사회계획 이론에 영향을 받아 노령연금, 무료학교 급식을 홍보하고 전국적인 노동교환 제도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908년 영국의 실업보험 분야의 주요 권위자인 베아트리체 웹은 그를 상무부 장관 윈스턴 처칠에게 소개했습니다. 처칠은 베버리지에게 실업과 빈곤에 맞서기 위하여 직업소개서와 국민보험의 국가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베버리지는 인력을 동원하고 통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기사제기를 받았고 식량부의 상임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그는 사회정책에 관한 여러 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페비안 협회 사회주의자들, 특히 1909년 빈민법 보고서를 함께 작업한 베아트리체 웹의 영향을 크게 받아 페비안 협회 사회주의자들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실업에 관한 초기 연구를 1909년에 발표하는데 포함된 경제학 학술 서적을 출판했습니다. 페비안 협회는 1919년에 그를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학장에 임명했고 그는 1937년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학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는 런던 정경대를 페비안 뿌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던 에드윈 캐넌과 라이오넬 로빈스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1929년부터 그는 가격 역사에 관한 국제과학위원회를 이끌었고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영국의 가격과 임금이라는 1939년에 출간된 방대한 역사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1933년에 그는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지위로 인해 직위에서 해고된 저명한 학자들이 나치 박해를 피해 도망칠 수 있도록 돕는 학술지원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37년에 베버리지는 옥스퍼드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학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왕립경제학회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3년 후 전시국민정부의 노동부 장관인 어니스트 베비는 베버리지에게 자신의 부처 복지부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버리지는 거부했지만 강력한 중앙계획 시스템을 선호하여 전시에 영국 인력을 조직하는 데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비는 베버리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기를 꺼렸지만 1940년 6월부터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인력 조사를 맡도록 위임했고 그래서 베버리지는 임시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베빈이나 부처 상임 차관보인 토마스 필립스 경은 둘 다 베버리지가 오만하고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력에 대한 그의 작업은 1941년 8월과 10월에 전쟁 내각에 보고한 군기술자위원회 위원장으로 그의 활동은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위원회의 두 가지 권고안이 이행되었습니다. 육군 신병들은 처음 6주 동안 일반 서비스 군단에 입대하여 이후 배치 시 기술과 육군의 필요사항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왕립 전기 및 기계 공병대가 창설되었습니다. 1941년 5월 보건부 장관 어니스트 브라운이 기존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을 조사하고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직위원회를 구성을 발표하면서 베빈이 베버리지를 사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브라운이 발표했지만 조사는 주로 무임소 장관 아서 그린우드가 촉구했고, 베비는 그린우드에게 베버리지를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위원회가 인력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겼던 베버리지는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서는 1942년 1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취업 연령의 모든 사람이 주당 국민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대가로 병자, 실업자, 은퇴자 또는 과부에게 혜택이 지급됩니다. 베버리는 이 시스템이 아무도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 생활 수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빈곤, 질병, 무지, 불결, 실업이라는 사회재건의 길을 가로막는 이 5가지 병폐와 싸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베버리지는 3가지 기본 가정 중 하나로 어떤 종류의 국민건강보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포함했습니다. 이 정책은 즉시 영국 보건부에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베버리지의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복지기관이 전후 시기에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수주의자와 다른 회의론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이는 의료 및 연금과 같은 노동 비용을 기업 계정에서 공공 계정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부유하며 따라서 더 동기부여되고 생산적인 근로자를 생산해서 영국 상품에 대한 수요의 큰 원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버리지는 실업률이 3% 이하로 정의된 완전 고용을 1942년 보고서에서 표명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중심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1944년 작성된 자유사회에서의 완전 고용이란 논문에서 수요 유지와 완전 고용을 위해 개별 고용주에게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주주의의 감독과 압력하에 국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는 케인즈식 재정규제, 인력 직접 통제, 생산수단의 국가 통제가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베버리지 사고의 원동력은 사회정의와 전쟁 후 이상적인 새로운 사회의 창조였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법칙의 발견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버리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함께 1950년부터 51년 스위스 제네바의 팔레 엘렉토랄에서 열린 인민세계대회 People's World Convention 또는 인민세계재헌위원 People's World Constituent Assembly의 후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계 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협약을 소지하기로 한 협정의 서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연방의 헌법을 초안하고 채택하기 위해 세계재헌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전쟁에서 사망한 조지 찰스 그레이의 뒤를 이어 보윅 어폰트 휘비드 기역구의 보궐선거에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당이 전시 선거협정에서 탈퇴하고 더 급진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급진행동 그룹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1945년 총선에서 보수당 후보인 로버트 소프에게 1962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의석을 잃었습니다. 클레멘트 애틀리와 노동당은 그 선거에서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물리쳤고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현대 복지국가의 기반을 제공한 베버리지의 제안을 이행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애틀리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설명된 복지국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948년에 납세자 자금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 서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혜택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당시 재무장관이자 미래의 자유당 총리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1911년에 설립한 국민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구축했습니다. 1946년 베버리지는 노썸벌랜드 주 투칼의 베버리지 남작으로 상원의원이 되었고 상원에서 자유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1952년부터 1962년까지 자선단체 병원친구연합 전국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League of Hospital Friends의 회장이었습니다. 베버리지는 인류의 생식을 조절하여 개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는 우생학협회의 회원이었습니다. 1909년 그는 일할 수 없는 남성은 참정권뿐만 아니라 시민적 자유와 부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권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런던 정경대 학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베버리지는 사회생물학과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완전히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맹렬한 반우생학자인 랜슬럿 호그벤이 학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 런던 정경대 학장 존 애쉬워스는 우생학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사이의 불화로 인해 베버리지가 1937년에 학교를 떠났습니다. 1940년대 베버리지는 우생학협회가 아동수당을 장려한 공로를 인정했고 이는 1942년 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우생학을 지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고서에 전반적인 우생학적 가치가 있다고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애둘러 변명했습니다. 데니 돌링 교수는 보고서에 우생학 사상에 대한 가장 희미한 힌트도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브 슈런 1943년 하원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던 날 베버리지는 저녁 일찍 갤러리에서 빠져나와 맨션 하우스에서 열린 우생학협회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베버리지는 보고서를 통해 그들은 안심시키고자 했고 의도적으로 우생학적이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동수당이라는 개념은 교육받은 전문직 계층이 현재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고 동시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 수를 제한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적절히 자극하려면 수당의 등급을 매겨야 했습니다. 즉 중산층 부모가 노동계층의 부모보다 더 관대한 돈을 지급을 받습니다. 내무장관은 바로 그날 정부가 정액의 아동수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베버리지는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정액의 수준조차도 우생학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수주의자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윌리엄 베버리지 경은 고소득계층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등급별 가족수당 제도가 정액제도와 동시에 운영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베버리지의 우성학적 편견이 포함된 우성학 검토 보고서를 고발했습니다. 베버리지는 1942년에 윌리엄 필립의 딸이자 데이비드 메어의 미망인인 수학자 제닛 필립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으로 런던 정경대에서 함께 일했으며 그녀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초안 작성과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버리지는 1963년 3월 16일 84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했으며 노썸브리아 황무지에 있는 토크링턴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영지는 그의 죽음과 함께 회수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해야 할 일이 1000가지나 있어라며 자신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중심가의 베버리지 스트리트는 윌리엄 베버리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영국 유산청 잉글리쉬 헤리테이지는 런던 W872F의 캠튼 힐에 있는 27 베드포드 가든스의 베버리지를 기념하는 파란색 기념패를 설치했습니다. 베버리지는 1914년부터 1921년까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학회는 그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베버리지 학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닝포스트 신문의 논설위원도 지낸 그는 실업보험 문제의 권위자로서 직업 속에서 창설에 참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수성과 식량성에서 근무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처칠 수상 밑에서 노동차관이 되었으며 사회보험 및 연합국 전시근로위원회의 의장에 임명되어 베버리지 제도를 세웠습니다. 수학이나 경영학 쪽의 과목을 좋아했지만 스포츠에는 소질이 없어서 다니던 학교의 그부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42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베버리지의 법안을 제창했습니다. 이는 1945년의 가족수당법, 1946년의 국민보험법, 1946년의 국민업무재해보험법, 1946년의 국민보건서비스법, 1947년의 국민부조법, 1948년의 아동법 등의 성립 근거가 되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오늘날 영국의 광범위한 사회 보장제도를 확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Unemployment, A Problem of Industry를 1909년에 발간했고 1944년에 자유사회에서의 완전고용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 1953년에 권력과 영향력 Power and Influence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